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연구실 산책은 서강대학교 최용순 교수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융합학부의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공에 계시는 거죠. 예, 최용순 교수님은 어, 국민대학교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이제 박사하시고 한국 오셔가지고 서강대에서 이제 가르치고 연구하고 계시고요. 되게 흥미로운 연구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연구하신 내용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교수님 준비하신 자료 네. 공유하고 하시고 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제가 지금 소속이 저희가 이렇게 합쳐져서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로 이름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서강대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 아트앤테크놀로지 대학원에 이제 오픈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미디어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랩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가장 큰 이슈는 그 이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마샬 맥루한이 했던 얘기 중에서 우리가 뭐 툴을 만드고 이제 툴에 의해서 또 우리가 더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어떤 미디어적인 이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공부를 계속하면 할수록 이런 새로운 미디엄을 만들고 연구를 하지만, 사실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좀 그거와는 다른 의도로, 아니면 다른 식으로 사람들이 더 뭐 외로워지기도 하고 더 분리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감정적인 결여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게 어쩌면 우리 미디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끌고 있는 그 라이프스타일 미디어 그룹이라는 거는, 사실 "라이프스타일이 왜 연구 주제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특정 집단의 생활 방식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뭐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다음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한 그 영향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옷을 좀 비싼 옷을 입으면 좀 더 뭐 자세나 태도가 좀 더 그런 걸 고려하게 되고, 뭐 어떤 공간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람의 행동이 바뀐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하나의 어펙티브 미디어로서 이런 정서적인 사람과 사람끼리 연결될 수 있는 미디어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믿고, 저희 그룹에서는 이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까운 근미래에 어떠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이용한 뭐 미디엄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미디엄을 통해서 어떤 뭐 새로운 경험이나 재미, 뭐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주제 때문에 되게 거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식주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안에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이런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뭐 그러한 환경 변화가 사실 그냥 단독적인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돼 가지고 빨리 좀 더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뭐 예전에 어떤 고유적인 지식보다는 빨리빨리 이제 변하는 새로운 정보를 읽고 빨리빨리 적응하고, 이제 그런 학습 능력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아니면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 그런 삶에 어떤 식으로 빨리 적응해 내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미디엄 기술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이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탐색도 해 보고 관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해서 새로운 미디엄에 대한 제안, 그리고 그것들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끼리 좀 더 재미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저희 랩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이런 키워드들로 한번 이렇게 묶어 봤더니 요런 식의 좀 그룹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것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냥 대표적인 프로젝트 몇 가지 정도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가 이러한 새로운 미디엄을 이야기할 때는 뭐 워낙 융합적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부분이 있고 다양한 관점, 다양한 이슈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뭐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한 요 키워드 중심으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설명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어떤 연구나 연구 가치를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웨어러블 관련된 뭐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웨어러블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웨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감을 이용한 크로스 모달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와 관련된 연구들입니다. 사실 학부 때 제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석사 때 인터랙션 디자인 전공하고 회사에서 이제 뭐 프로그래머도 일하고 디자이너로도 일을 해서 이제 되게 막 저 자신은 되게 혼재돼 있고 정체성의 혼란을 아직도 계속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런 정체성의 혼란 내지 그러한 되게 복잡한 것들이 나름 서로 그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결되면서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이러한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운 방법의 인터랙션, 웨어러블 인터랙션이라고 저는 그냥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웨어해서 인터랙션 하는 미디엄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 박사 때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중에 하나가 이 리뉴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지금 국내 스파클랩스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서 회사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간단한 컨셉은 되게 간단합니다. 반지를 통해서 나랑 연결된 사람끼리 서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뭐 문자나 뭐 이런 되게 다이렉트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간단한 이렇게 햅틱 느낌하고 빛을 전달해서 되게 인터랙트한 방법으로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멀리서 이런 식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들은 사실 스파클랩스 쪽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조금 프랙티컬한 레벨로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팬덤 아이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하고 팬들하고 서로 커넥티드 되게끔 하는 건데 뭐 기존에 이러한 뭐 SNS라고 하는 건 텍스트 기반에서 서로 이렇게 클로즈된 네트워크에서 서로 어떤 다이렉트한 메시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공연이나 되게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인터랙트한 방식, 빛이나 어떤 햅틱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속감이나 같이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어떤 팬덤 아이템들이 필요해서 그런 쪽으로 약간 방향을 바꿔서 개발을 하다가 결국 펀딩 이슈로 펀딩 레이징 하다가 결국 잘 안 돼서 뭐 회사는 지금 접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음식 관련된 거는 사실 이것도 뭐 제가 예전에 박사할 때 이슈긴 한데요. 저는 원래 이렇게 웨어러블을 공부하려고 이제 박사를 했는데 뭐 랩이라는 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그때 당시에 받았던 프로젝트가 이제 일본의 NEC하고 진행됐던 키친 미디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한 2년 정도 PM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하면서 되게 재미를 느꼈던 연구 분야가 바로 음식하고 키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게 그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미디엄으로서의 특징이 상당히 독특하고요. 그리고 그걸 먹고 만들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다양한 감각들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그러한 연구들을 하게 됐고 뭐 그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이런 음식 그리고 멀티 센서리와 관련된 미디어들을 연구하고 있는 게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뭐 이거는 LG H&A랑 진행됐던 스마트 오븐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요. 뭐 제가 연구했던 부분은 상당히 뭔가 멀티 센서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한데 되게 아이디얼한 부분이긴 한데 이건 되게 프랙티컬한 프로젝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븐이 이상하게도 국내 시장에서는 잘 많이 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이 팔리기는 하는데요, 인베딩 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 안 되는 문제점들, UX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UX 문제점들을 찾아서 그걸 개선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개선하는 방식이 실제 어떤 구조적으로 이제 오븐의 구조를 다시 재해석해 보는 부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어떤 서비스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다른 미디엄이랑 연결하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이 프로젝트도 많이 배웠던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업 쪽에서 갖고 있는, 기업 연구소 쪽에서 갖고 있는 관점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뭔가 리서치 레벨 쪽에서의 관점에 그 서로 이렇게 싱크를 맞추는 부분이 상당히 재밌었던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사실 이것 코로나 때문에 멈춘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지금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NEC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중에 이제 쿠킹이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원격지에서 서로 같은 맛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가장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맛을 어떻게 서로 비슷하게 만들지? 물론 그거를 뭐 매운맛, 짠맛 해서 그걸 뭐 이렇게 숫자 값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맛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감각이나 컨텍스추얼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한 경험들을 공유하게끔 할까 해서 그때 연구했던 부분이 이제 테이스트 비주얼라이제이션, 맛을 시각화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연구를 하다가 뭐 이게 계속 이제 한국에 와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고민입니다. 맛을 서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연구 방향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외국에 놀러를 가거나 뭐 외국에 출장을 가면 어떤 음식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사진이 있기도 하고 이름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챌린저블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되게 어린 초딩 입맛이어서 어떤 음식 재료가 있으면 그냥 먹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왜 우리가 새로운 문화권에서 새로운 음식을 접할 때 되게 외국 친구들도 비슷한데 먹었을 때 반응이 야 이거 그거 무슨 맛 비슷하지 않냐? 그거랑 그거 섞은 거랑 비슷하지 않냐? 이런 식의 말들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잘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국의 김치찌개랑 만두랑 섞으면 이런 맛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뭔가 그 맛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그 경험의 어떤 그 데이터와 지금 그 데이터 간에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서로 관계를 맺기를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러한 맛이 나중에 우리가 수출을 뭐 중국 쪽에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중국 쪽의 맛은 이런 맛에 더 가까우니까 그런 맛을 좀 더 뭐 보완을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한다든지 뭔가 그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사연이 좀 긴 연구인데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맛과 관련된 맛과 맛의 연결들을 시멘틱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과 관련된 건데요. 뭐 공간은 정말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온라인이나 코프레젠스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이 앞에는 없지만 내가 실제 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없지만 진짜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연구들을 이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뭐 지금 이것도 지금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린이들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스마트한 의자를 만드는 걸로 이제 출발이 됐다가 이렇게 진행됐던 프로젝트인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아이들이 이제 학습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뭐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책을 접하고 이제 그러한 책이 있는 어떤 뭐라 하나 문화 그러한 환경에 많이 아이들이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사실 상당히 아이들이 그런 어떤 어휘력부터 이런 넓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을 관찰을 해보면 이제 지루해하죠. 그리고 엄마가 끌고 가니까 이제 끌려가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아이들을 도서관에 좀 더 붙들어 놓고 좀 더 재밌게 오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의자를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보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그렇게 출발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키넥트를 이용을 해서 아이들 얼굴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인식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서관을 방문해서 얼굴 아이디를 인증을 되면 얘가 기존에 왔던 방문 사용자인 경우는 이 컨셉이 약간 강아지 컨셉입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임이나 소리를 되게 강아지처럼, 그러니까 소리는 R2D2 로봇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소리를 이용하긴 했는데 되게 반가운 표현하는 소리,
그다음에 그런 움직임이 이제 강아지가 쫄쫄쫄 따라다니거나 뱅뱅 돌거나 그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아이하고 이렇게 연결감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이제 책을 보러 다니면 이제 뒤에서 졸졸졸졸 아이를 따라다니고, 아이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 의자가 돼가지고 의자 역할을 하다가, 또 아이가 도서관을 떠나면 이렇게 안녕하는, 잘가 하는 또 그러한 움직임하고 소리들을 만들어내서 아이들하고 조금 1대1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로봇 체어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엠파틱하고 플레이풀한 부분입니다. 재미없으면 솔직히 저도 하기가 싫고 해서 프로젝트 할 때 재밌냐부터 먼저 묻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밌긴 재밌대, 그다음에 그것들이 사실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어떤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엠파틱하고 플레이풀한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미디어 앤 아트라는 이제 그 보통 인스톨레이션 하는 회사고요. 뭐 이런 저희 이렇게 프로젝션 해서 전시를 많이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그 회사랑 진행됐던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게 17년 당시에 이제 앨리스 인 원더랜드라는 이제 전시가 있었고요. 그 상수동에 그 어디지? 숲 있던 거기였는데, 아무튼 거기서 전시를 했었고, 그 전시하는 작품 중에 이제 저희가 인터랙티브한 작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앨리스 원더랜드라는 그 앨리스 이제 소설의 일부분을 저희가 아이디어를 가졌는데, 그 제버워키 파티라고 해서 그 이렇게 차를 마시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서로 말도 안 되는, 이게 그쵸, 문맥상으로 서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장난하는 그런 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실제 이제 사용자 3명이 이제 저런 식으로 타이핑을 해가면서 어떠한 문장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말도 안 되게끔 서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서로 웃고 재밌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짧게 되게 복잡하게 막 저희 프로젝트를 되게 막 설명을 드려서 막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연구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두 가지가 저희 연구의 좀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멀티 센서리 부분에 대한 멀티 센서리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뭐 물론 지금 많은 작품들이 뭐 PC 기반으로 다 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가 온스크린 인터랙션을 좀 벗어나서 실제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감정적인 소통이나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하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연구 주제 중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미디엄, 그리고 새로운 기술적인 복잡한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는데, 거기에 적응하면서, 그러면 그 앞서서 실제로 이제 그러한 미디엄들을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경험이나 어떤 재미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런 미디어를 디자인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사실 저희 그룹의 큰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뭐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우리 어떤 인간 삶의 핵심 가치인 다른 사람들하고 행복하고 되게 뭐 소통도 잘 되고 재밌게 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저희의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연구가 좀 되게 재밌거나 같이 해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그룹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그 라이프스타일이 미디어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뭘 선택해서 입고 먹고 뭐 그런 거에 이제 저를 나타내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람하고 이제 소통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스테이트먼트인데요. 네. 그 라이프 스타일 관련해서는 우리 일상이랑 되게 가까이 있으니까 연구하신 그 내용들도 매우 뭐 하나하나 다 흥미진진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이제 보면 네.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이제 선생님 그 오픈랩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기존의 연구실들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저희가 지금 뭐 아텍 안에 지금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지금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있고요. 네. 7개, 6개 그룹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은 어떤 교수님은 그냥 랩이라고 쓰기도 하시고요. 어떤 교수님은 이제 네. 그룹이라 쓰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전체적인 대학원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의 관심사나 이제 연구 주제에 따라서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런 구조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다행히 이제 그런 구조 안에서 좀 더 다른 제가 이제 공부했을 때 어떤 좀 이렇게 픽스된 랩보다는 상당히 유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그 7개의 연구 테마가 있고 네. 학생들은 2개도 좀 속해 있고 뭐 3개 그렇게 독서 정하는 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메인 슈퍼바이저, 서브 슈퍼바이저 정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지도 교수를 중간에 바꾸기도 합니다. 예, 자기 연구 주제에 따라서 다시 지도 교수를 다시 바꿔서 물론 이제 전에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좀 얘기는 돼야 되겠지만 사실 그 지도 교수 바꾸는 것도 사실 좀 더 유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지원을 그러니까 처음에 지도 교수를 보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과는 다른 건가요? 네네네. 그거하고는 좀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이제 네. 저는 이 랩에 갈 거예요. 해서 이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보통 이제 박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석사인 경우는 이제 대학원에 일단 오고 대학원에 들어와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풀링 시간을 좀 줍니다. 그래서 그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는데 이제 한 달 동안에 기존의 재학생들하고 뭐 이제 다른 전체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잠깐 미팅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얘기하고 해서 그걸 결정하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그 결정이 뭐 영혼불멸의 결정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자기 주제가 관심사가 또 바뀌면 또 이렇게 좀 교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픈랩에는 그 1명 이상의 교수님들이 네네. 참여하시고 네네. 예. 그래서 뭐 어떤 그룹은 뭐 연구 교수님 계시는 그룹도 계시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 혼자고 뭐 저는 오히려 그냥 풀타임 연구원들 이렇게 같이 일하는 타입이고 그래서 랩마다 또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음. 네. 그 다른 학교하고도 협업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를 이렇게 시장화하는 데도 그 연계된 것들이 많네요. 그거는 이제 어떤 정보 과제에서 그 요청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이 아트 앤 테크놀로지가 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한 건가요? 뭐 둘 다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기술 환경, 미디어 기술 환경이 계속 변화되는 상황에서 사실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개발하거나 만들게 되면 이게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또 기업들이나 이제 정부 과제들도 사실 이제 요즘엔 뭐 그런 뭐 창업부터 이러한 그런 이슈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랑 연관되기 때문에 뭐 좀 더 그 프랙티컬한 레벨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쵸. 지금 이 대부분의 이런 아트 앤 테크놀로지 과제들이 제가 볼 때는 쪼금 되게 미디어 아트적인 부분으로 가는 리서치 펀드도 있지만 사실 쪼금은 이게 프랙티컬한 레벨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관심 많은 쪽은 오히려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들은 그 부분에서는 되게 단기적인 목표, 되게 명확한 목표를 중심으로 이제 저희랑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프랙티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 되게 이제 흥미롭게 이제 들었는데요. 그 흥미로운 점은 그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술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인간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 주변에 이제 벌어지는 굉장히 취향이라고 그럴지, 선호라고 그럴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교하게 기술과 접목시키는데 약간 기술보다는 사람 쪽 가까운 데서 네. 하는 것 같고 그런 연구를 하시는데 그런 연구를 할 때는 어떤 그 독특한 방법론이 있나요? 아니 뭐 취향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잘 관찰하고 그거를 해석해내기 위해서 그 일단은 저희가 뭐 쓰고 있는 방법론이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디자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쓰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러한 모든 이제 특히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 자체 물론 이제 다른 그룹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좀 오히려 막 공학이나 테크 쪽에 더 심취된 그룹도 계시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결국 뭐 그러한 기술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결국 어찌 됐든 쓸 사람 그거를 이제 응용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쓰일지 응용될지
그리고 어떤 걸 경험이거나 재미를 줄지 이제 그런 게 좀 더 관심이 많아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좀 그쪽으로 조금 포지셔닝 하도록 유도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그쵸.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되게 주제 자체도 다이버스하고 예, 다양한 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라이프스타일 미디어 네. 그 그룹을 졸업한 친구들은 네. 어떤 커리어를 많이 선택하던가요? 되게 다양합니다. 이거를 어떤 회사나 뭐 어떤 도메인으로 구분짓기는 되게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AI 가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아. 이런 포털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광고 회사 가 있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아까 패션 회사가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떤 도메인으로 정의하긴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쭉 보면 음. 제 생각에는 쪼금 이렇게 선행 쪽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 뭐 이게 다음 어떤 뭐 광고도 선행 광고팀 쪽에 가 있어서 이런 프로토타입 광고처럼 뭐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주고 광고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연구소도 뭐 이거 기존에 지금 어떤 나온 제품 개발에 대해 향후 제품에 대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쪽을 하는 연구소로 간다든지 예 제 생각에는 음. 이제 그런 쪽에 물론 그 친구들이랑 더 얘기를 해 보면 그 친구들도 이제 현실에 현실적인 얘기 많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볼 때는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쪼금 더 이렇게 앞에 선행 쪽에 있는 쪽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트 앤 테크놀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공은 꽤나 인제 유서가 깊고 그리고 네. 국내에서 참 많이 하지 않는 어떤 포지셔닝을 해서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하나의 거기 참 컬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인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인제 그 오픈 랩으로 인제 7개 정도의 테마가 있고 그리고 인제 학생들은 입학해서 그 테마를 선택해서 인제 프로젝트를 하고 다분히 또 다른 학교나 아니면은 인제 회사들과 같이 인제 실증하고 인제 시장화하는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든 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 오늘 설명해 주셔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아우 아닙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인터뷰는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